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유건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AI 관련 업종의 호실적과 더불어 한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함께 증시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지배구조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개혁 수순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복상장 원천 금지 조치입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동시에 상장돼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자회사가 핵심 사업을 들고 상장되면 그 가치가 모회사에서 분리되면서 모회사 주가는 할인됩니다. 둘째,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정도만 보유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적은 자본으로 전체 기업을 통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코스피에는 77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즉 대기업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53개 기업 집단에 총 263개의 중복상장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지주사 44개, 비지주사 219개입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구조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263개 중복상장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3,600조 원으로 코스피의 83%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지주사는 약 385조 원으로 코스피의 9%, 비지주사는 약 3,200조 원으로 코스피의 74%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비지주사 시가총액이 지주사 최대주주 지분율을 반영하면 지주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가치는 약 1,150조 원, 코스피의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스피 9% 규모의 지주사가 코스피의 26%를 소유하면서 74%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시장에서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53개) 중복상장 기업 집단을 중복상장 종목 수에 따라서 2개에서 7개, 8개에서 12개, 그리고 13개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PBR 격차를 조사했는데요. 각 3개 그룹의 평균 PBR을 조사한 결과 중복상장 종목 수가 늘어날수록 PBR 격차가 지주사와 비지주사 사이에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평균 PBR로 보면 지주사의 구조적 특성상 전반적으로 모두 PBR이 1이 안 되는 할인 상태가 디폴트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중복상장 종목이 2개에서 7개인 그룹에서는 비지주사 평균 PBR은 1을 소폭 상회하고 지주사 평균 PBR은 그의 절반인 0.5배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는 8개에서 12개 그룹에서 확대되고 또 13개 이상인 그룹에 가서는 특히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향은 PBR 중앙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 다음에 PBR 평균에서 극단값을 제거한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린 소유와 지배 괴리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복상장 종목 수가 많아질수록 지주사와 비지주사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상장이 해소된다면 지주사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각 기업 집단별 비지주사들의 평균 PBR을 목표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의 지주 평균 PBR은 0.37배인데 비지주사의 집단 평균 PBR은 2.8배로 무려 7.7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SK는 7배, HD현대는 6.4배 차이가 난다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 거버넌스 개혁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향후 밸류에이션을 예상해보고 투자하는 것도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중복상장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할인 현황을 점검하고 중복상장 해소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이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ESG 관련 이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